과연 한동훈과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과연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겠냐.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원화 전략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제 협의가 됐던 거고.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부산에서 대구 이렇게 거꾸로 올라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거꾸로 올라와서 결국에 이제 서울의 이제 강북이라는 지역에서 일원화됐거든요. 이러한 전략들은 서로 간의 협의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서사 자체가 이제 2번만 달고 나오다 이제 김문수라는 그 이름이 적힌 그 네. 티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닌 김문수를 외쳐달라 이렇게 구호가 됐고 결국엔 물리적으로 만나서 손을 번쩍 드는, 다시 말해서 약간은 좀 멀게 느껴졌던 두 개의 그룹이 하나 되는 그러한 모양새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서로 간에 상의가 됐던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다고 보십니까? 뭐 전혀 충족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도 저 말씀하실 때 일부에서는 야유가 들렸고 또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스케치 기사도 나왔는데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그 어떤 정치의 키워드로 얘기한다고 하면 검찰, 그다음에 뭐 내란, 뭐 이 정도인데 이 검찰 정부의 뭐 어떤 그 검찰권 남용 거기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예를 들면 내란이 벌어질 당시에 그 내각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김문수 후보, 이 두 분이 서로 과거의 잘못을 놓고 경제가 다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사실 솔직하게 국민들께 각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이번에는 어렵더라도 다음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아닌가. 그게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다. 만세하고 손을 같이 맞잡고 번쩍 든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전에 손을 맞잡은 거 잠깐 짚기 전에 이 조상호 변호사님,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한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능해서 위험하다기보단 무능하고 사악하면 위험하죠. 무능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근데 무능한데 사악해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그 리더의 뭐 이렇게 그 호불호 관련해 가지고 정리한 게 보면 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무능한데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가장 그다지 나쁘지 않은 리더가 차라리 게으른 사람이 낫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장관을 하시거나 당대표를 하실 때 보여준 실적이 별로 없어요. 뭐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엄청난 수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물도 별로 나온 게 없고요. 당대표 선거에서 치른 선거마다 다 패배했고요. 근데 뭘 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번에 세 번째 대선 도전인데 네. 세 번째 대선 도전하는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자신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뭐 정책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 지향, 그다음에 가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서 많이 검증을 해왔고 본인도 실력을 다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벌써 이 세 번째 이 대선 도전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여실하게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제목과 이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데 일단 눈길이 좀 가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 그동안 지원 유세를 해도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없이 좀 이 지원 유세를 했었는데 어느 날 김문수라고 찍힌 옷을 입기 시작하더니 어제는 같이 손을 맞잡고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번 선거 중도층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김문수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용술 대변인님. 예. 지금 이 현재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뭐 원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전화 통화도 상당히 자주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전화 통화 자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흔히 과연 한동훈과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과연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겠냐.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원화 전략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제 협의가 됐던 거고.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부산에서 대구 이렇게 거꾸로 올라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거꾸로 올라와서 결국에 이제 서울의 이제 강북이라는 지역에서 일원화됐거든요. 이러한 전략들은 서로 간의 협의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서사 자체가 이제 2번만 달고 나오다 이제 김문수라는 그 이름이 적힌 그 네. 티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닌 김문수를 외쳐달라 이렇게 구호가 됐고, 결국엔 물리적으로 만나서 손을 번쩍 드는, 다시 말해서 약간은 좀 멀게 느껴졌던 두 개의 그룹이 하나 되는 그러한 모양새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서로 간에 상의가 됐던 것이고, 그 서사들은 실제로 화학적 결합과 그리고 당내 통합, 보수의 통합이라는 가치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좀 감동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상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되 먼 데서 이 옷에 김문수 후보 이 이름 없이 빨간 옷만 입고 나왔을 그때부터 어제의 이 합동 유세를 위한 빌드업이 처음부터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 이렇게 양해가 들어왔던 거죠. 자기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네. 했었었는데 그 안에 있어서 그 이제 올라오고 이제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당내 정치 개혁안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네. 첫째가 이제 그 당하고 정부 간의 확실한 분리, 그리고 또 이제 당내 개판 문제들을 갖다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네. 그래서 당은 당대로서, 정부는 정부로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 담아냈고, 한동훈 후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간의 간격이 좁혀져 있던 것들을 좁혀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서 출발했지만 한 군데로 모이는 이 과정 자체가 그 서로 간에 양해를 했지만 자연스럽게 전략적인 서사로 만들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짠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서사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심전심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심전심이었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사실 이 조건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던 게 있죠. 그거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계엄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랑 절연,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건 약간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조상우 네. 이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다고 보십니까? 뭐 전혀 충족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도 저 말씀하실 때 일부에서는 야유가 들렸고, 또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스케치 기사도 나왔는데,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그 어떤 정치의 키워드로 얘기한다고 하면 검찰, 그다음에 내란 이 정도인데, 이 검찰 정부의 어떤 그 검찰권 남용, 거기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예를 들면 내란이 벌어질 당시에 그 내각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김문수 후보, 이 두 분이 서로 과거의 잘못을 놓고 경쟁을 다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사실 솔직하게 국민들께 각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이번에는 어렵더라도 다음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아닌가. 그게 차라리 용기 있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조건 다 지금 세 가지 충족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지금 손 잡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죠.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이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데에 대한 사과, 요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실제로 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뭘 얘기를 했느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우리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 좀 사퇴시키십시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난색을 좀 표했다라고 해요. 주영술 대변인님. 예. 사실 이 부분, 아까 제가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진 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공식화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이제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권성동 특히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아무리 대선 이제 주자를 할지라도 사퇴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선거가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에 있어서 원내대표가 부재하다면 실제로 이제 당내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당내 개파라던가 이제 당내 분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서로 간에 이제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정말 이재명 후보라는 그러한 폭주기 관차를 막아야 되는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 좀 더 대의 명분을 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는 더 큰 대의 명분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같이 좀 서로 100%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같이 좀 이해를 하고 손을 잡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선대위에도 새롭게 인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같이 볼까요? 네. 모두 친한계 의원들이죠. 배현진 의원이 수도권 선대본부장, 박정원 의원이 서울 선대본부장, 고동진 의원 직능총괄, 진정호 의원 정책총괄, 체육정책본부장, 그리고 그 밖에 안상훈, 정성국, 우재준 등등 다 이 친한계 의원들이 다 선대위에 들어갔다. 근데 더불어서 윤상현 의원,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약간 상호 간에 좀 합의가 있었나 싶은데 조금 전 조경태 의원이 지금 조경태 의원 현재 위원장을 또 맡고 있죠. 조경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윤상현 의원이 어젯밤 늦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건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 왜 하필 선거 막바지에 무리수를 두는 것이냐. 나는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 중단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주용술 대변인님.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이제 인선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이제 예선 때 이미 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전체 당내 포용이라는 가운데 있어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 될 선대위원장직에서 네. 잠깐 떨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윤상현 선대위원장이 임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이제 그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이제 뭐 배현진, 박정훈, 뭐 고동진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수도권 내에 막힌 혈이 뚫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그 원래 있던 인선이었고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오해는 할 필요 없이 당내 원팀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조경태 위원장, 조경태 의원의 이런 반응을 보면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친윤계도 같이 추가로 같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친한계는 몰랐었던 거 아닌가. 약간 이 조경태 의원의 저 글은 약간 뒤통수 맞았다라는 취지의 얘기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갑자기 다 튀어나온 인선이 아니라 예선 때 선대위원장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친한계랑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사실 이 필요한 부분은. 뭐 논의할 건 아니지만 네. 있었던 분을 갖다가 이제 복원시켰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이제 사전 논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좀 아쉽더라도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는 게 대승적 차원에서도 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께서 이제 네. 손을 번쩍 들어주셨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지금은 하나로 힘을 모으자라는 것이지 지금 작은 걸로 갈등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모여서 오해들은 오해대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 당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그 면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신 부분은 좀 걷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조경태 의원이 강하게 좀 반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부터 딱 7일 남았죠.